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블랙라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상위 1%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토크쇼 블랙라벨 시작을 해볼 텐데요. 12월에는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시크릿 강연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2월 4일 날 첫 번째 스타트를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께서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이주환 전문가님 출격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직접 위원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을 검색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안내사항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이지환, 정재훈 수석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블랙라벨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블랙라벨을 반도체 특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정말 반도체가 질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올라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데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박원재 위원님 반도체 오른 거 보고 오늘 어떠셨어요? 간략하게. 사실 7월 달 이후에 오늘이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의 날로 잡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네. 시장은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가는 건 작년처럼 유동성을 왕창 풀었을 때 외에는 10년에 한 번 오지 않은 한 시장이 다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시장은 주도주가 항상 필요한데 그 주도주가 산업 섹터의 성장과 같이 가는 주도주가 나오면 좀 대응하기가 편해요. 근데 하반기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네. 주도주는 있었는데 그거를 선뜻 이게 산업의 성장과 매칭시키기가 좀 어려운 쪽에 네. 섹터가 날아가니까 사실은 눈 뜨고 그냥 담궈도 많이 못 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갖고 있어도 참여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근데 산업 쪽에 가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올라도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갈 때, 흐름이 돌아설 때 시장은 집중도를 높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결국 다시 나중에 한번 보면은 느꼈다. 네. 계좌 올라가는 거는요. 전략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랬죠. 그 전략의 대부분은 이렇게 확실한 섹터가 확실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중을 얼마 실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나중에 결과를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말에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블랙라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긴 갈 텐데 대체 언제 갈 거고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름새가 될 거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뻐요. 반도체가 오늘 의미 있게 가줘서.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잖아요. 의미 있게 봐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많이 샀기 때문에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사실 이제 공매도 판매가 지금 이제 일정부분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세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샀다는 거는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 디커플링이 나다가 돌아서면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공급 관련돼서 쇼티지 났던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고 그다음 생각을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오늘 보시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마도 뭐 충분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정상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수급도 정상화될 것이고 지금부터 해서 다음 달 12월 9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여기까지가 이제 한 20일 좀 안 되는 기간인데 네.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SCI 리밸런싱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이 두 가지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이 보름 남짓한 이 기간 동안 이제 아주 세밀하게 시장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물려도 IT다라고 주창하셨던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웃어주시는데 우리 정재훈 수석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IT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위원님. 네, 왜 부끄러워하시고 카메라랑 내외하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오늘 보시면서 봐봐 내가 맞았잖아 이렇게 생각 안 들던가요? 뭐 그닥 오,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사실 IT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에 이게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들을 좀 버티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그렇죠. 뭐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IT 쪽 섹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그 주식을 하면서 손절에 좀 자유로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을 좀 잘 못하면서 테마성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계좌의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의 전망 자체가 여전히 좀 좋은 섹터를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는 IT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종목마다 섹터마다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시간을 갖고 본다라면 오히려 좀 IT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위드 코로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뭐 여행주, 항공주 저는 그걸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들인데 굳이 그거를 갖다 붙여야 될까? 그 그런- 이유로 간 건 아닐 거다. 그렇죠. 그러더라도.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뭐 예약 가입자가 겁나게 많이 늘어났네, 뭐하네, 뭐 하루 만에 예약이 되네, 몇 억이 몰렸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가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IT 쪽 같은 경우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동률만 올라가게 된다라면 실적은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IT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세 분의 블랙라벨 위원님께서 수석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룰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빛을 이렇게 빨리 보다니요. 오늘 굉장히 시원스럽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기뻤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의미 있는 비중을 실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 우리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 전략다운 전략을 좀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다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룰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나긴 겨울을 끝마치고 반도체가 드디어 지금부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메타버스나 이런 테마주를 가지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은 어라? 하고 좀 뭔가 변화의 물결을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반도체 어떻게 이 흐름을 봐야 될지 기나긴 겨울이 끝난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10개월 만에 올랐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오른 게 얼마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반도체 특집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상승 보면서 우리 수석 위원님들 어떤 생각 드셨는지 예상하셨나요? 우리 시장이 네.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는 근본적인 네. 섹터가 반도체? 사실은 반도체, 자동차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그랬죠. 네. 왜 그러냐면 중간재 산업재는 사실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산업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반도체와 이제 한국 반도체는 우리는 메모리 위주고 미국은 이제 패밀리스 위주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만 잠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와 사실은 그 이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뭐 삼성전자가 도로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를 띄우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 기점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고가를 찍으면서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계속 아래로 쩔었죠. 이게 사실은 디커플링의 출발이고 9월 이전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던 미국 지수와 우리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나온 뭐 여러 가지 7개 보고서가 뭐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논고로 제시했던 게 현물 가격이 고전 가격을 뚫고 내려가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예요. 그럼 몇 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역사 동안에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던 특징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도 데드 크로스 하니까 야 그럼 이번 하방은 이제부터 내년까지 어려운 거야 라고 이제 쓴 건데 이번 사이클은 그걸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개인적으로 네.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진폭이 10배 수준에 움직인 진폭이라면 이번에는 2018년 고점 64메가디램 기준으로 10불에서 2불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4불 올라갔다가 3.5불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상승 사이클 쪽에 눌림목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다운 사이클이냐 사실은 좀 굉장히 과장되게 보도된 측면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상승 사이클이 한 번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상승 사이클이 진짜라면 네. 그렇게 짧게 가격이 짧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워낙 대바닥 치고 올라간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이게 뭐 6불이나 8불 올라가서 떨어진다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겨우 2불에서 4불 올라갔다가 떨어진 걸 가지고 마치 예전에 3년 시크리컬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다운 사이클이다. 이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주제였고 의도적으로 아마 대개 이제 이런 서비스 업체가 대만계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나 아마 이제 TSMC와 경합, 반도체 대전을 벌이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무드가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반도체라는 거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매일 머리 맞대고 분석해도 맨날 틀리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면 저라고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맞출 능력은 없는데 항상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 상식이 뭐냐 하면 반도체의 빅그로스는 계속 늘려왔고 더군다나 지금은 반도체가 내년도에 큰 변혁 두 가지를 겪고 있죠. 네. 세대가 바뀌고 공정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이 되고 수율과 라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디를 봐도 이게 공급단에서 공급 과잉이 돼서 이 물량이 쏟아질 그럴 환경이라 보긴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그거는 좀 무리한 추측이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당연히 네. 그 중간에 이제 쓰는 곳에서 재고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현물가로 떨어지는 거고 또 일부 재고 갖고 있는 곳에서 현물 시장에 던져서 현물가를 떨어뜨린 측면도 맞는데 네. 문제는 공급단은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럼 퉁치면 재고가 똑같아요. 그렇죠. 조삼모사로 이쪽에 있던 게 이쪽에 갔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수익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공급단을 조절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가면은 이제 수요 업체가 요새 전 세계가 쇼티지죠. 네.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나는 건 어떤 라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쳐도 과연 서버나 PC 쪽은 편안할까? 이들이 원할 때 과연 적시에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협상력이 있을까? 그렇게 강력할까? 벌써 그런 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래도 메모리 반도체 3사는 네. 과점을 끝낸 업체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치킨 게임 과거에
90년 말에서 2010년까지 그렇게 모두가 죽어나와 자빠지던 치킨 게임을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 네, 이미 시장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내가 상태다. 쿼터를 조절할 수 있고 설비 투자를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나노 선단 공정이 한계치에 와서 과거처럼 무어의 법칙처럼 뭐 투자해서 웨이퍼가 더블로 늘어나서 수량이 더 나오는 세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20나노 이전에는 웨이퍼 투입해서 반도체 나오기까지 한 8주에서 9주면 됐는데 네. 이젠 미세 공정이 점점 지체되면서 이제는 10주, 11주가 걸려요. 쉽게 얘기해서 인풋 아웃풋이 안 맞아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고 네. 수요는 어떤가요? 이번에 메타버스 NFT 난리쳤는데 네. 이 모든 게 반도체 수요고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급격히 전장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내연기관차에 반도체가 300개 들어간다면 전기차는 1,500개, 2,000개가 들어갑니다. 어허, 네. 자, 그러면 물론 아날로그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그걸 받쳐주는 메모리가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이번에 다운 사이클로 생각한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은 돌아왔다고 보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시장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게 산속의 왕 행세를 했는데 네. 아마 이번 주기는 정상적으로 네. 미국 주기하고 디커플링 된 게 좀 맞춰줘야 맞춰주지 된다고. 않을까. 다만 네. 아쉬운 거는 우리는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들라라면 해외에서 뭐 다른 맞으면 일이 터지면 터지는데 제발 다음 주 만기까지 12월 중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걸쳐 있는데 네. 다우 지수가 좀 버텨주기를. 네, 다우 지수가 좀 버텨줘야지. 이렇게 분위기 잡았는데 다우 지수가 무너지면은 다 같이 무너지.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반도체 관련된 이슈나 블랙라벨 아카데미 통해서 반도체 산업 분석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니 진짜 메타버스나 NFT가 가능하려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의 겨울이 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좀 빠르게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보고서는 네. 과거에도 공매도 세력과 그 시장에는 여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왔던 리포트고 네. 그다음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책임이 없어요. 네,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가 대차 잔고나 공매 포지션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천수답인 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네. 팔면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장기 수요자를 못 만든 것과 두 번째는 파생 시장의 대척점을 못 만든 아주 결정적인 네. 실패 때문에 그래요. 네, 체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흔들려서 현재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부정적인 글로벌 리포터에 대해서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계속 팔로우를 해주셨잖아요. 레포트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바뀌었고요. 윈터 이즈 커밍이 결론은 쏘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거는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실제 모건 스탠리 그 레포트 내용입니다. 네.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쏘리라는 표현을 했고 수정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메모리 반도체가 급등해서 의아해하실 건데 차트를 잠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시면은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나 팹리스 혹은 그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로 AMD나 엔비디아 위주로 상승을 끌고 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8% 이상 급등했던 이유는 금요일 기점으로 그동안 나왔던 레포트 글로벌 레포트들이 전부 매수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지금까지 냈던 레포트를 보면 1분기 제가 지난주 강조드렸던 1분기, 2분기, 3분기 레포트가 다 틀렸는데 과연 4분기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자고 했는데 그 결론은 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지금 금요일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인데, 그러니까 1분기 때 우리가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가 비대면 이게 그 본격화되기 이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건 스탠리의 1분기 레포트가 코로나19로 위축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버용,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요가 나오면서 서버용 D램 가격이 폭증했다 라고 하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틀렸죠. 그다음 이제 2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거다, D램 가격이 인하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PC용 D램을 뭐 그게 재고 확보가 됐던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리 발주를 했던, 어쨌든 발주가 폭주하면서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 때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이미 오버스탁 했기 때문에 3분기 발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 2분기에 선주문된 물량 때문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랬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또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예측이 거의 다 빗나갔는데, 특히 3분기 때는 4분기 예측을 뭐라고 했냐면 윈터 이즈 커밍, 기억나시죠?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금요일 날 소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4분기에 좀 과도하게 잘못한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왜 이 멘트가 나왔냐면, 금요일 날 아주 공격적으로 D램 그 업황이 이번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에 폭발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포트들이 나오기 직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마도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수정 레포트가 나온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D램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 폭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징후는 우리가 블랙라벨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우리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결국은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느냐, 위드 코로나, 가치, 성장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 공급 셔테이지 쪽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자동차나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관련된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게 일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런 흐름이 뭐 여기가 대장주가 돼서 여기에 뭐 비중을 전부 다 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먼저 떴고 먼저 이제 나간다는 부분이고,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넘어가면 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또 소비재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이 조금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적으로 꼬여있던 부분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수급 공백이 나오면서 거의 외국계 헤지 펀드들에 의해서 웹도도 현상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는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장을 보면 결국 오늘 시장의 싸움은 외국인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개인이나 연기금 기관들은 배제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선물로 지우고 흔들었던 헤지 펀드들과 지금 현재 D램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 액티브 자금 간의 이 외국계 자금들의 충돌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헤지 펀드하고 액티브 자금이 충돌하면 거의 99% 액티브 자금이 이깁니다. 이건 제가 20년 이상 시장에서 지켜봐온 바인데, 거의 액티브 자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액티브 자금을 이기지 못하고요, 액티브 자금은 패시브 자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룰로 본다면 네. 시장이 이제부터 조금씩 정상화될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테마성 모멘텀 종목이 아니라 주도주 탐색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지금처럼 불안하게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 좀 길면 1, 2년까지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섹터들을 지금부터 이제 아주 탐색을 하고 공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는 상당히 유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윈터 이즈 커밍이 곧 소리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시장이 정상적인 체력으로 좀 돌아오고 있지 않나, 그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메타버스나 NFT가 한참 이제 훈풍이 분다, 기대가 된다 이야기가 있을 때, 한참 주가가 꼭대기에 있을 때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간 버텨오던 반도체를 버리고 거기로 지금 올라탔는데 반도체가 가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힘든 그 이후의 1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예상하시고 물려도 IT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정재훈 수석위원님? 제 예상은 못했죠. 예상은 네.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절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사실 좀 없어요. 근데 이제
IT 쪽 섹터가 모처럼 만에 강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 그 시발점이 좀 됐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기를 떠나고 이제 투자를 할 곳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돌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사실 이게 쏠림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쪽, 메타버스, NFT 그런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자금은 한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였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 종목군들을 따라가서 그만큼의 시세를 누린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꼭지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도 시세의 흐름들이 당일 보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5G가 대표적이었었죠. 네. 더 간다라고 했지만 상투를 치고 나서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쪽 반토막 날 일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가니까. 그렇지만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실적 반영이 바로 되지가 않는다라면 그들 종목군들도 손실폭은 상당히 클 거예요. 최근에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려도 IT 쪽 섹터를 보세요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깔아드렸던 부분들이 얘네들이 실적이 올해 최고 실적이지만 내년도에도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종목군들이고 섹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주식을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보다는 제일 적게 했지만 그나마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은 숫자가 찍히는 놈들은 배신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팔기에는 만들어주고서 빠지든 뭐하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이 찍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2차 전지는 사실 너무 강해요.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보는 거지만 다른 쪽 섹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도체 쪽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IT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만 가게 되면 중소형주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만 또 갈 거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그러면 전차의 쪽 흐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옥석을 가려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D램 쪽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봤던 거는 수익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증설 쪽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P3 쪽에 있어서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간에 IT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았지만 네. 점차적으로는 이제 선별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전망들도 지금 상황하고 저는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전, 2주 전, 한 달 전뿐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도 2분기 때에 저점을 찍고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여전히 그런 뷰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우리 소위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는 주가에 네. 선행한다고 네.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주가는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조정 시에는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에서도 많단 말이에요. 낸드 쪽도 있고 DDR 쪽도 있고 시스템 쪽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부품주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내 포트에 담아갈 건가 지금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주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 갈만한 종목들 많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선별할지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뒤에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마 장세가 지속되던 장이 저물고 실제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상승장이 좀 본격적으로 올지 강세장이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주도주로 끌고 시장을 이끌어주면 우리 시장도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메타버스 테마예요, IT. 사실 반도체 메타버스죠, 뭐. 그렇죠. 반도체가 가면은 다른 섹터가 재미가 없어요. 2017년, 18년이 그랬는데. 반도체만 가서요? 예, 왜냐면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그 영업이익의 30%를 반도체가 점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한 20% 수준이고. 네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반도체죠. 해외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죠. 대한민국 반도체, 메모리. 그런데 이제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는 메모리 퓨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전념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17년부터 뭐 얼마를 투자해서 TSMC를 따라잡고 했는데 네. 선언만 하고 상품이나 수율이 안 나왔어요. 아. 그 첫 봤다가 이제 CIS를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CIS는 소니를 많이 따라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하단의 밸류 체인들이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일어나려면 어차피 이제 AP가 살아야 되는데 엑시노스가 그동안엔 이게 수율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체 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엑시노스로 충당을 못할 만큼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 성능이 퀄컴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AMD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다 잡았다래요. 그래서 지금 기대치가 이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13에 이제 결국은 퀄컴하고 그 엑시노스하고 같이 들어가고 유럽은 엑시노스, 미국은 퀄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재편된다 그러죠. 근데 수주 지금 예상 물량이 1억대에서 2억대로 100%가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에 환호했던 게 뭡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성장성과 네. 설비 증설 리콜로 매출 이렇게 봤는데 뭐 탐색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후공정 설비 투자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중소기업들이 뭐 1000억 단위로 그냥 막 들어가고 회사에 명운을 걸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AP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테스나 같은 게 그냥 절벽 떨어졌을 때 우리 이 의원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네. 테스나 4만 원 삽니까?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세요? 사야죠. 사야죠. 네. 그렇게 아마 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 시장의 오해가 벗겨졌을 때 이제 점프로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안 나오느냐 숫자가 잘 나와요. 그게 올해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잘 나옵니다. 이게 컨센 자체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까 이제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격만 보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근데 한번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과 한번 밸류에이션을 특히 청산가치 위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 PBR 모델이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에요. 미국은 안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한 성장주도 PBR 10배 이상에서 2년간 성장주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핫한 종목들을 보십시오. PBR 10배 다 넘어요. 그러한 걸 붙잡고 끌고 간다.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는 항상
내가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투자는 언제나 기준이 원금 회수가 기준이 돼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확률이 얼마냐. 그게 청산 가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금 어차피 섹터에서 움직이는데 네. 이쪽 반도체 섹터나 이쪽은 청산 가치에서 다 움직여요. 많아야 3배. 좀 성장성을 많이 프리미엄 받는다면 3배. 아니면 뭐 그 청산 가치 수준. 이런 섹터와 자동차는 청산 가치도 안 되고 그런 섹터와 미래의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모아 성장한다는 섹터의 네. PBR 청산 가치를 보면 뭐 청산 가치 30배 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걸 투자했을 때 과연 시세는 어차피 돌고 돌아서 꺾이는데 네. 꺾였을 때 기다릴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청산 가치가 안 되는 거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건 즉시 손절매가 나가야 되고 네. 청산 가치 내에서 사이클로 돌아서 꺾이는 거는 버티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아, 그러면 그래서-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어떤 투자할 때 왜 의견이세요? 그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빌려줄 때 네. 이게 회수할 수 돈을 있을지 없을지 보잖아요. 회수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만 빌려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도 투자입니다. 네. 항상 알겠습니다. 원칙을 생각하시면 편하게 크게 매매할 어긋나지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주면서 중소형주들도 따라 올라주고 반도체 강세장이 시작될 거냐. 그 중심에 가장 오늘 핫했던 종목을 꼽자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높은 층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 벗어나겠다고 던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지환 수석 위원님이 보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향방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바닥 확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마치 반도체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잘 갈 시장을 것 끌고 같다. 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잘 본다면 반도체가 주도주 중에 이제 하나로 등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 전체를 끌고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항상 우리 박원주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이 반도체라는 자체가 사이클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오늘 급등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반도체에 집중하지만 삼성전자가 뭐 5.2%인가 올랐는데 오늘 현대차도 4.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공급 쇼티지 됐던 부분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내려왔던 상당히 나쁠 것이다 예측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빗나갔다라는 거고 그럼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순수하게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매도 환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가 뭔가 레포트가 반대쪽에 레포트가 나올 때 급격히 환매를 해버리거든요. 정책상. 그러면 환매되는 물량의 매집 물량이 조금만 들어오면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8% 뭐 9% 상승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아주 어려울 거라 예상했던 섹터, 특히 공급 쇼티지와 관련됐던 부분이 정상화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주도주의 한 축을 담당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있을 거고 바닥 확인 과정이 어쨌든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가 올랐어. 그러면 내 계좌에 뭐 50%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몰빵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섹터에서 비중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가정을 하면 저 자체도 공급 쇼티지에 반도체나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라고 했지만 전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섹터가 먼저 갈 거니까 여기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게 순환매로 돌고 시장이 정상적인 수급 형태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12월 달에 가면 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산업재나 위드코나 관련된 종목이 또 움직입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 경영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섹터 자체가 소비재 쪽이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좀 길게 생각을 하시고 잡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반도체가 좀 안 좋고 어렵고 2차 전지가 워낙 눈에 들어올 때 정말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를 못 견디고 팔고 2차 전지로 갔는데 그럼요. 가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네. 건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항상 주식 시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작년에 보시더라도 8월 달에 더 이상 삼성전자 못 들고 있었어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담을 받은 날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신다면 항상 주식 시장 그런 심리와 이 사이클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한 건 맞고 주도 섹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그거는 내 포트에서 비중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행위지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또 실었다가 반도체 사이클을 항상 눌러주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눌러주는데 못 견디는 거죠. 전체 그렇죠. 비중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보유하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에 7% 8% 올랐다고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눌러줄 때 조금 추가 매수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려지는 이제 그런 골목을 공략해야죠. 이런 반도체 종목이 한 번에 올랐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그거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네. 그 테마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반도체에 몰빵이나 혹은 전력 투자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포트 내 비중을 좀 지키시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도 나중에는 사야 되고 금리 인상 수혜주도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렇죠.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전체 포트를 보시면서 반도체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극단적이면 좋지 않군요. 또 반도체로 매기가 쏠렸다고 해서 바로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면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사실 투자에 그게 기본인데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에게도 자금이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국내 기업들을 보면 원익 IPS, 유진테크, 원익 QNC 굉장히 원익 형제들은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입에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꿈에도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원익 하면 원익 하면 바로 정재훈 위원님이에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탄력이 좋은 건 중소형주들이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네, 지금 검색하시는 건가요? 원익 IPS 봐주세요.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볼까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그 장비 쪽 같은 경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게 리포트나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좀 보게 되면 상저하고 형태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13% 급등 났다고 해서 내일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차트를 봐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차트예요. 다만 네.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했을 때 뭐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원익 IPS도 내년도 22년도 때까지는 성장을 해 나가는 구조가 맞아요. 구조가 많은데 여기서 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더 좋은 기업들, 더 성장을 하는 기업들 그쪽에 좀 우선순위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주담 쪽하고 확인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코스닥 쪽에서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국내 기관 쪽 갖다가 IR을 한다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해외 쪽에 있어서의 IR을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그룹 자체가 원익 그룹 쪽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나는 장비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소재나 부품 뭐 이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소재나 부품. 네, 그 이외에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20개월 정도, 20개월 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올라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좀 더 탄력적인 대형주보다 탄력적인 중소형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을지 팁을 좀 원익 그룹주들 위주로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두 위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나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실 때 우리 두 위원님 혹은 세 위원님께서 지켜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아닌가요? 저 원익 안 보고 있는데. 아, 원익 안 보세요? 그럼 설명 왜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설명 왜 아니 해주셨어요? 물어보시길래. 아니, 난 중소형주로 크게 물어서 본 거죠. 사실 원익 그럼 어디 보세요? 그룹주들은 올 연초에 일부 좀 차익은 했어요. 아. 그걸 작년에 말씀드렸죠. 아, 그럼 되게 배신감이 들 뻔했네요. 어디 쪽 보고 계시는데요? IT 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IT 안에서도 뭐 어떤 종류의 IT냐 많잖아요. 사실 IT라고 하면. 저는 사실 디램 쪽 같은 경우는 DDR5 쪽 보고 있고요. 네. 비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죠. 비메모리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원 수석위원님은? 저는 그냥 D램은 일단 하이닉스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 외에 이제 하이닉스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서 장비든 소재든 이제 그쪽에 좀 관심 가는 종목을 하나 정도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관심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마땅하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네. 썩 사고 싶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쪽은 앞으로가 그 삼성이 이제 그 방향성을 내보냈잖아요. 이번에 네. 미국 와서 이제 나오는 정책이나 이걸 보면 이제 어느 쪽으로 혜택을 받을 건지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비메모리 발표하면? 쪽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보면서 네. 종목을 셀렉트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저희가 한번 다뤄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은 혹시 메모리 쪽에 보고 앞으로 계시나요? 반도체의 생태계가 네. 확장될 쪽은 당연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사이클도 안 타고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또 생태계를 확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내재화 시켜서 꼭 필수 장비, 해외에 메이저 필수 장비만 들어오면은 인하우스로 다 들어갔는데 네. 최근에 대만의 TSMC가 2017년도에 나노 공정에서 뒤지고 있다가 한 방에 엎어버린 게 결국 패키징으로 엎었거든요. 네. 근데 아, 그 그럼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게 수직 계열화로 쭉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내는 이쪽에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이번에 삼성에서 네. 엄청나게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네. 이 오픈소스 다 한달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회를 잡고 우리는 언제나 주식시장은 제로 투 원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제로에서 1로 가는 거. 이 수직 사다리를 타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고 봐야죠. 아, 그런 쪽을 좀 공략하죠. 내일 모레 볼 게 아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인생을 업체들을 바꿀 수 한번 있는. 찾아보십시오.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역시나 함구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시크릿 강연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선을 좀 끊어주신다고 합니다. 12월 4일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노란톡으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